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 진단입니다. 예, 앞서 속보가 다들 보셨겠지만 북한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게 생각들고, 정부에서도 이 NSC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여당에서도 긴급 회의를 하고, 야당에서도 미래통합당에서도 그 특위가 소집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21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출에 이어가지고 15일날 국회의장 직권으로 6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 배정과 위원장 선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관계 위기 등 현안을 다뤄야 할 기재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쟁점에 대한 법사위에 대한 상임위원장을 선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원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장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고, 길어도 6월 말까지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으로서 협상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결과도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행의 배경이 된 것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못 받았을 때는 6개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옛날에 데모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아주 초강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조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미국의 예를 보면은 상하원이 있는데 거기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거기서 의석수를 가반이 넘은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해서 나름대로 책임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988년 13대 국회에 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간행화됐죠. 이게 여소야대 전국이 벌어지면서 그래 됐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이 법사위가 자구와 체계 심사로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법사위원장이 된 야당에서 그 법안을 갖다가 통과를 가로막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통합당이 서로 엇갈렸을 때도 뒤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이었을 때 더 폐기되는 법안이 많았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독재 폭거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의 어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면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 정치 세력 정당 등을 심판하는데,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국회가 과연 의석수대로만 돼가지고 배분되고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법안에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갖다가 상원처럼 이거를 통과시키고 말고 권한을 가있는다면은 이거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파행됐던, 국회가 불신받고 정치가 불신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파행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런 관행과 국회 공전이 현재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 민의를 제대로 이 국회가 받아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난 재난 상황이고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난 총선 결과는 이 엄청난 우리의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게 한번 멋지게 제대로 극복하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국민들이 주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회가 할 일은 빨리 여야가 협의하고 이 기회를 모아서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재대책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서해지고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하는 등 북한이 상당히 군사적 도발을 갖다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 국방 위기 상황도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이게서 국회에서 이전에 안 보면은 보수 정당이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국회에서 이게 들어와서 정말 국회를 갖다가 제대로 정상화 가동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통합당에서도 초선 의원 모임이 초심만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주일 전 법사위원장 협상과는 별개로 이제 이 통합당은 정책과 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한교안 당대표 시절에 장애투쟁으로 일관했던 그런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이 대역 강성 발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장제영 의원이 법사위가 민심보다 중요한가,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거다 그러면서 법사위 대신에 오히려 산자위를 더 받자 이러면서 원구성 합의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진취적인 정당, 정책적 선두 역할, 수구태행적인 체질의 혁신 등 많은 변화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국회에서 야당이 정과는 다른,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과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독재 정치의 시작이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하는 야당의 어떤 항변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미래통합당은 지금 여러 비대위에서
이 통해서 또 이 혁신적인 어떤 정당 활동을 통해서 약자를 대변하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 정당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점에 지금 국회에서 저는 새로운 야당, 전과 다른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민의에 부응해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입니다. 이에는 미래통합당도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다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사위 부분도 정말 이제는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그 국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회도 늘 개원 가지고 협상할 일이 아니라 매월 1일 자동적으로 열리는 상시 국회를 체제를 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국회 개혁의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개혁에 저는 야당도 과감하게 동참하여 정말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이 경험이 훨씬 많은 현재 야당이 여러 가지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21대 국회는 이러한 우리의 국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 현안 중심으로 급속히 무게 중심을 옮겨가지 않겠나.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입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어떤 이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대북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만드는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민주주의가 선거로서 평가되고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면은 선거에 나타난 어떤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 더 이상 상임위원장 가지고서 이 국회를 파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그 일당이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다 차지해서 거기에서 이 본인들이 그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국회를 출발은 시켰지만 본래 여당에서 제안했던 11대 7개 상임위였던 야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 의장님이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거죠. 우리를 밟고 가라. 필요 없다. 독재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설득에 인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잠시 쉬고 오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야당도 정말 이전과 다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77석의 여당입니다. 여당이 국회 개원을 좀 더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파행으로 어쨌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파행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당 또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여당의 어떤 좀 더 이렇게 포용의 정치, 협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